띠띠 빵빵. 안녕하세요, 코인드라이버 이진환 전문가입니다. 8월이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주말은 잘 보내셨죠? 현재까지 8월의 시장 분석은요, 8월 초에 예측한 것에 90%의 적중률을 가지고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난 8월의 잭슨홀 연설은 비록 8분밖에 되지 않았지만 전 세계적으로 780억 달러의 자산을 공중 분해시켰고요. 암호화폐 시장도 휘청였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잭슨홀 연설로 인해서 미국 주식시장이 급락을 했습니다. 8분짜리의 연설로 미국 최대 부자들의 재산은 780억 달러, 하나 기준 104조 원이 사라졌다고 27일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를 했습니다. 이 104조 원이 날아갔던 부자들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론 머스크 55억 달러, 하나로 7.3조 원이 증발했고요. 제프 베이조스는 68억 달러, 9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그리고 빌 게이츠와 워렌 버핏은 각각 22억 달러, 하나로 2.9조 원, 27억 달러, 3.6조 원의 재산이 줄었습니다. 이런 분들한테 이게 과연 줄었다라고 하는 게 허용이 될까요? 과연 본인들의 재산이 이게 없어진 걸 실감은 할까요? 단 8시간, 단 하루의 주가 급락으로 이런 손실을 봤습니다. 올해 들어 지금까지 줄어든 재산만 해도요, 이것보다 더 배로 많고요. 이렇게 많은 부자들이 피해를 봤는데요.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 잭슨홀 미팅은요, 주식시장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벤트였습니다. 2012년 이후에 잭슨홀 미팅 당일 주가 움직임을 평균해서 보면 0.2% 정도 떨어졌고요. 연말까지 등락을 계산해 보면 잭슨홀 기점으로 연말까지 플러스 4.5% 정도였습니다. 잭슨홀 미팅 직후 주가가 떨어졌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반등한 경우도 있었고요. 정반대인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이번 잭슨홀 미팅은 역대급이었습니다. 파월 의장의 8분짜리 연설이었지만 그 멘트 하나하나에 나오는 강펀치에 나스닥은 4%의 급락을 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의 잭슨홀 관련 보도 역시 역대급이었고요. 잭슨홀 개최 전 보도량이 10년 내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그만큼 경제 상황이 불안정하고 변수가 많다 보니 잭슨홀에 모인 중앙은행 관계자들로부터 답을 찾고 싶었던 것이죠. 디지털 자산 시장은 그동안 잭슨홀 미팅과는 무관했지만 올해는 상황이 다릅니다. 주식 시장이 급락하면서 비트코인도 2만 달러가 위태로울 정도로 투자 심리가 위축되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거시경제 변수에 점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난 잭슨홀에서는 파월이라는 또 한 명의 강력한 인플레 파이터를 탄생시킨 거고요. 앞으로 나올 9월과 11월, 12월 연준 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가 얼마나 올라갈 것인지가 결국 주목될 것입니다. 결국 다가오는 9월은요, 크게 보면 연준 금리 인상이라는 FOMC와 이더에 대한 머지 업그레이드가 위험 요소가 두 개나 겹쳐져 있는 달입니다. 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잭슨홀 연설은 강력한 매파 메시지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과거 연준에서 인플레 파이터로 활동하면서 이론과 실제에서 많은 기여를 했던 3명의 연준 의장을 언급하면서 자신도 그렇게 하겠다고 선언까지 했습니다. 증시가 폭락하고 비트코인은 20K를 지키고 있는 현재의 시점에서 결국 20K조차 위협받는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특히나 디지털 자산 시장은 9월 15일경 앞으로 보름 앞으로 다가와 있을 이더리움 머지 업그레이드까지 있는 상황으로 봤을 때 공교롭게도 연준의 다음 금리 결정 회의는 9월 20일과 9월 22일입니다. 시기적으로 약 6일을 앞두고 겹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시 경제적인 파고와 암호화폐 시장 내부의 기술적 위험 요소가 한꺼번에 시장을 덮칠 가능성이 있는 현 시점에서 첫째로 파월 의장의 강한 어조로 볼 때 9월 초에 나올 고용지표와 물가지표가 확연하게 안정되지 않는 한은 연준은 금리를 75bp 이상 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파월의 언행일치를 시장이 지켜볼 테니까 강한 리더십을 보여줬던 3명의 연준 의장까지 인용을 했을 정도니까 파월도 결국 75p 이상 금리를 올릴 것을 낮게는 되돌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둘째가 바로 계속 말하고 있는 머지 업그레이드인데요.
이더리움의 머지 업그레이드는 기술적인 난이도를 감안했을 때 예상치 못한 사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내포하고 있냐면 현재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진영 간에서 비트코인 진영에서 머지 업그레이드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늘을 날고 있는 비행기를 공중에서 수리하는 무모한 짓을 머지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는 이더리움 팀에서 하고 있을 정도라고 빗대서 표현을 했으니까요. 결국 우리는 금리 인상이라는 악재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이더리움이라는 기반, 이 머지 업그레이드의 핵심 위험이 동시에 압박을 가하는 형국이 펼쳐지는 게 앞으로의 9월입니다. 세계 최대 헤지펀드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는 27일경 미국 증시 등 자산시장이 추가로 20%에서 25% 하락할 수 있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결국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초강경 발언으로 지난 주말 나스닥이 4% 급락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세계 최대 헤지펀드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는 추가로 25% 이상 하락할 거라고 말하는 것으로 봤을 때 현재 연준의 긴축 정책이 결국 스태그플레이션, 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저 또한 보고 있는 거고요. 이러한 것들이 결국 반영되는 게 한미 금리까지도 다 반영을 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지난 5월부터 했었던 빅스텝, 6월의 자이언트 스텝, 7월의 자이언트 스텝에 이어서 다가오는 9월에도 계속적으로 저는 금리 인상 가능성이 대두될 것이라고 누누이 말을 했습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9월에 대해서 최소한 악재를 말하지 호재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유례없는 3번의 연속이 9월까지 0.75% 인상이 될지가 관건이라 보고 있고요. 저는 이 9월이 암호화폐의 마지막 피날레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마지막 피날레가 마지막 고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9월까지는 지수보단 강한 섹터에 분명히 집중을 해야 할 때라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알트들이 집중해서 특정 알트들이 오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결국 9월까지는 달러가 강세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까지도 오늘 미 달러는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한미 기준은 금리 인상 전망표를 보면요. 이렇게 미국이 먼저 올리고 그다음 한국이 계속 쫓아가는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 일정을 보면요. 10월 12일 금통위에서는 0.25%의 인상을 추가로 발표를 했고요. 11월 24일 금통위에서는 또다시 0.25%의 인상을 추가 발표했습니다. 현재 국내 시중은행 예금금리는 어느 정도까지 올라왔죠? 3%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1억을 넣는다고 하면 세전까지 하더라도 한 달에 받는 이자만 해도 엄청난 겁니다. 결국 지금 자산가들이 다 어디로 가고 있죠? 옛날에는 부동산이라고 했죠. 지금은 금리와 예금, 채권에 다 넣고 있습니다. 저 또한 지금 연말에 예금리 적금에 가입을 했고요. 또한 채권에 분산 투자를 하고 시작했습니다. 연말이면 3.5%까지 넘어가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올해 물가 상승률이 5%이니까 예금으로 결국 인플레이션을 못 이기는 게 현실인 상황까지 왔습니다. 결국 미국의 FOMC 일정을 보면 9월 22일에는 결국 0.5%냐 0.75%냐는 자이언트 스텝이 3번 인상되느냐의 관건이 놓일 것이고요. 11월 3일, 12월 15일 이렇게 FOMC의 단계적인 완화를 통해서 제가 보는 추후의 차트에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지금 띄워주는 사진 잘 보세요. FOMC 일정. 제가 비트코인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제가 오늘 단톡방에서도 누군가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디가 저점이냐고 물었었는데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원화 비트 기준으로 얼마까지 본다고 말씀드렸죠? 저는 원화 9월에 1,800만 원까지 깨질 것이라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 제가 8월에 예측률이 90%까지 올라와 있는 현 상황에서 9월에 또다시 틀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이 구간은 뚫기 힘든 구간으로 저항대를 만들었고 지금 나오고 있는 현재 2달간 소모시킨 것 또한 저항대를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 저항을 뚫는 순간 이 장기 하락 추세선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횡보를 할 수 있는 흐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2017년도에 나왔던 이 저점까지는 가기는 힘들지만 최소한 1,800만 원대까지는 가격이 깨져야 사파동까지 오는 흐름이 만들어지고 아래 꼬리가 만들어지더라도 이 저항까지 흐름이 결국 박스권으로 2017년도에 이 흐름상 장기간 최소 1년간의 흐름이 만들어진다가 제가 보는 흐름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FOMC 일정상 다시 한번 사진 띄워드릴게요. 보이는 것처럼 11월 3일, 12월 15일 장기 추세선상 금리가 점점 하락을 한다고 봤을 때
9월에 나오는 거는 저는 굉장히 강한 여파를 만들 거라 보고 있고요. 아래 꼬리를 길게 만들고 그 다음 박스권에서 긴 하락으로 금리가 점점 완화가 된 상태로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이 만들어지는 거는 2025년 가상화폐 시장이 점차 안정화되고 제도권으로 드는 시간에 맞춰서 금리 결정도 맞춰서 스탠스가 유지될 것이라고 보는 게 제 장기 추세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정말 시장 분석까지 다 해드렸고요. 시장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거, 그리고 오늘 9월에 제가 어디까지 보는지까지 힌트 좀 드렸어요. 제가 항상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9월 월초의 봉이 중요하다고 했죠. 8월 월봉은 7월의 월봉을 깨지는 않을 것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남은 3일간은 7월의 월봉의 저점을 깨지 않는 선에서 봉은 지켜지겠지만 이대로 끝난다고 하면 9월의 봉은 작살나는 봉이 나올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볼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반등을 하고 꺾을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떨어져서 1800원을 볼 것인가, 두 가지밖에 남을 것이라 보지 않고 있고요. 저는 1번이냐 2번이냐를 9월 1일 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은 결국 월봉의 고가 저가 어디서 끝나냐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시장이 기대했던 올해까지 금리는 올릴 것이라 보고요. 내년 중후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는 파월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로 인해서 후퇴한 상황입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9월은 빅스텝이든 자이언트 스텝이든 이 부분만 소화를 하고 나면 저는 주식시장이든 코인시장이든 이제는 조금은 편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편해진다는 포인트는요, 시장이 하락보다는 이제 장기 횡보, 시간적인 흐름상 1년이라는 시간을 최소한 가질 것이라 본다는 의미입니다. 9월은 현물 시장이 아니라 반드시 선물 시장을 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웰시와 함께 4,000명, 5,000명이 넘는 분들이 선물방에서 지금과 같이 제가 얼마까지 보세요라고 물어봤을 때 이런 질문과 답들을 드리고 있고요.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9월은 선물 시장을 해야 할 때입니다. 소액이라도 지금은 해야 할 때라는 거 누누이 강조드립니다. 고정 댓글 통해서 선물 무료 입장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반드시 입장하시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도 이진환 전문가였고요. 앞으로 남은 3일 그리고 마지막 8월의 밤에 여러분께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진환 전문가였습니다.